네, 안녕하세요. 저희 201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가 5월 말에 연남장에서 200회 행사를 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201차를 녹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01차에 처음 오신 분은 제가 저 페이스북에도 공유를 했었는데 양재천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재밌는, 근데 이렇게 분명히 양재천에서 뭔가 행사하는 그런 주최기관은 서초구청일 것 같은데 서초구청 측은 너무 세련되게 뭔가를 하는 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와, 서초구청에서 되게 세련되게 한다. 언제부터 이랬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엄상용 대표님 그걸 보다 보니까 엄 대표님이 직접 송정일 대표님을 그 행사 당일에 가서 인터뷰하신 걸 보고 엄상용 대표님께 송 대표님을 좀 소개시켜 달라라고 해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무브컬처의 송정일 대표님을 모시고 문화기획을 통한 로컬 문화 확산,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주제로 오늘 201차를 녹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대표님을 사실 오늘 화면으로 처음 뵙는데,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어떻게 이런 행사를 하시게 됐는지. 예. 네네. 예, 그래서 한번 오늘 그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고, 어떤 행사인지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좀 장황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무브컬처와 그리고 저의 그 어떤 철학이나 역사가 음, 수반이 돼야지 그 뒤에 왜 이 로컬 문화,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 어, 축제를 하게 됐는지를 좀 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아마 이렇게 녹화되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건 처음일 거예요. 강의를 많이 네. 하는데, 네. 오프라인으로 이제 소수한테만 얘기를 했었던 아, 내용인데, 아, 예, 아마 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되는 건 처음일 것 같아서 좀 뭐 네. 부끄러운 것도 있고 한데 아, 한번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 저는 이제 진심이 담긴 문화기획으로 세상의 예. 활력을 선사하자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기획자 네. 송중일이라고 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서울시 중구에서 진행됐던 정동야행 뭐 총감독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 청년주의 총감독 이런 활동도 네네. 하고 있고요. 이외에 뭐 교육 강의 음, 활동이나 그리고 음, 뭐 상권 활성화, 뭐 전시문화 이런 자문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그 영상 촬영을 해주셔서 뭐 이런 행사 부분들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 아, 네. 어쨌든 다양한 행사들을 좀 참여를 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세 가지 순서로 네. 진행될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저와 무브컬처였던 역사, 음, 그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로컬 브랜드를 창출하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양재천길, 서초구 네. 양재천길의 로컬 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한 다음에, 그다음에 교수님 보셨던 네. 무브살롱이라는 사례 중심의 네. 좀 소개를 드리면서 음, 뭔가 시사점이 있을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사전에 교수님께 여쭤봤을 때, 주로 보시는 분들이 음, 대학원생 분들이 이 업계를 아마 꿈꾸거나 관심 있어 하시는 대학원생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훌륭하신 업계 관계자분들이 보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미 제가 영상들을 좀 몇 개 봤는데, 네. 좋은, 그리고 훌륭한 전망이나 이런 큼지막한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산업 아, 동향을 많이 말씀을 주셔서, 네네. 저는 조금 더 작게, 그냥 아, 개인 한 명의 어떤 문화 기획자이자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음, 조금 더 따라하기 쉬운, 어쨌든 조금 더 네. 작은 관점에서 어, 네. 말씀을 드리려고, 저만 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네. 하고 있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무브살롱이라는 그 축제를 말씀드리려면 무브컬처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무브컬처를 왜 창업을 했느냐, 이 스토리가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마 이 꿈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어, 어, 제가 어릴 적부터 친구들한테 좀 생일 파티 해주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그 생일 아, 파티를 꼭 서프라이즈로 해줬어요. 서프라이즈 파티 어, 형식으로 해줬어야 됐는데, 어, 그때 사실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자 보람이 약간 이런 거였어요. 친구들, 그리고 가족 생일 파티를 해주는 거. 음, 그러다가 우연히
중학교 3학년 때 TV를 보다 파티 플래너라는 직업을 좀 아, 알게 됐고, 네네네. 뭐 파티나 이벤트 기획 이런 일에 처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어,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했던 건 여기저기 막 구글링을 해서 국내 네. 이제 파티 플래너라든지 축제 기획자분들한테 막 쪽지 메일 이렇게 보내면서 파티를 막 어,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어, 그렇게 한 1년을 보내다가 이제 학생이니까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했던 거는 아르바이트, 여러 이제 인력 대행사에 제가 이제 소속돼서 어, 알바들을 많이 했었는데, 대학생 때요? 아니요, 고-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네. 오, 축제 행사 가면 알바 해주는 네, 거, 뭐, 네, 도 하고, 짐도 옮기고, 이제 뭐, 네네. 도 하고, 입장 음, 안내 막 띠지 매주고, 이런 이제 네. 일들을 이제 아르바이트를 어, 했었고, 어, 한 2년, 거의 3년 가까이 한 100개 정도 행사하는 알바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 좀 축제에서 비춰지지 않는 모습, 누군가는 네, 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업무들인 거죠. 뭐 네. 장소든 세팅이든 입장, 교통 관리든 동선 그쵸, 관리 그쵸. 이런 것들.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행사 일정이 없는 날에는 뭐 국내에서 좀 유명한 축제들, 뭐 고령 응, 머드 축제라든지 뭐 응, 하천 한천어 응, 축제, 뭐 펜타포트 응. 이런 축제들 이제 놀러 다니면서 블로그도 막 쓰고 했고요. 어, 그때 사진들이에요, 이게. 진짜로? 그래서 아니, 이건 중고등학교 때도 막, 대단하시다. 막 이때 이승철 콘서트였던 것 같은데 막 의자 어, 줄 맞추는 거 했었고 예, 예. 끈으로 해가지고 뭐 어, 월드컵 하면은 응원 어, 안전 관리했고 뭐 네. 기업 행사에서 뭐 솜사탕도 만들고 아, 케이터링도 막 음료수들 네, 막 이런 이제 네. 일들을 했었는데 아, 좀 다양하고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다가 한 18, 19쯤 됐을 때 응, 조금 더 이제 큰 꿈을 꾸게 됐어요. 어, 큰 축제들을 보면서 뭔가 소수를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아, 소수를 기쁘게 하는 파티가 아니라 좀 네. 다수,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어, 활력을 좀 부여하는 그리고 음, 나아가 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음, 되고 싶다. 뭐 이런 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음. 그래서 이제 파티 플래너에서 뭔가 축제, 문화기획자라는 꿈으로 조금 바뀌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다니던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축제기획자 하려면 뭔가 단순히 축제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 음, 마케팅도 알아야 되고, 회계도 알아야 되고, 뭐 인사관리, 뭐 다양한 분야를 알아야 된다고 하셔서 선생님이 대학교를 되게 확 진로를 되게 잘 해주셨네. 네, 그래서 대학교를 가라 네. 하시더라고요. 음, 이제 뭐 알바 행사만 하다가 뭐 음, 공부를 또 본격적으로 하려니까 당연히 좋은 음, 결과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 대- 이게 수능은 잘 못 보고 이제 한 1년 동안 산속에서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했어요. 아, 그래서 이 대학을 아, 가야겠다. 이 꿈을 네.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음, 생각했었기 때문에 어, 그 산속에서 1년 재수를 하고 이제 대학교인 이제 서울에 있는 음, 대학교 어떤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됐는데 음, 네. 학교 되게 재밌었어요. 막 술도 어, 많이 마시고, 아, 막 과대표도 하고, 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인간관계라든지, 뭐 다양한 전공 분야에 어, 대해서 배우고, 또 음, 2학년 때는 학교 축제를 제가 총괄 기획하기도, 어, 네네. 그렇게 한 이제 2년 정도 학교를 다니면서, 뭐 당연히 뭐 행사 아르바이트나 축제 아르바이트 계속 했었고, 뭐 네. 개인적으로 아직도 제가 모집했던 글이 있을 텐데, 어, 문화기획단이라는 이름, 팀을 모집해서 일반 어, 사람들한테 카페나 블로그 이런데 네. 거기에서 팀 모집해서 한 10명 정도 해서 직접 막 행사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막 생표하고 어, 수익금 나오면 네, 아니, 예산은 어떻게 갖고 그동안 행사를 만드셨어요? 학생들이? 일단은 되게 소규모로 막 카페 빌려서 칵테일 응, 파티, 사교 파티 응, 뭐 이런 걸 했었기 때문에 응.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았던 돈으로 했고 그래서 그 비용이 이제 충당이 되면 그 이후부터 수익은 뭐 네, 쉐어하는 잡두고, 형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어, 사실 없었죠. 수익이 거의 그쵸, 없었고 그쵸, 네. 예. 항상 어려웠고 응, 그런데도 재밌었어요. 어쨌든 뭐 제가 막 꿈을 이루셨네. 생계를 막 책임져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벌고 쓰고 이렇게 계속 했었고 어, 좀 근데 이렇게 학업이랑 일이랑 둘 다 병행하면서
음, 들었던 생각이 되게 어중간하게 제가 걸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뭐 네, 하나 네. 집중해도 잘하기 네. 쉽지 않은 게 아, 네. 공부와 일인데, 네. 그래서 그냥 이런 마음들이 계속 마음속에 좀 올라왔었고, 어, 한 2학년 2학기, 3학기, 뭐 어, 2학기, 뭐 어째 들었던 생각은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음,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음, 요거를 좀 생각을 했고, 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강의를 들을 때는 제가 옛날에 들었던 말이 있는데, 강의를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영원히 남기도 하고, 음, 영원짜리 강의가 되기도 한다.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약간 되게 어, 형식적으로 제가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시험 볼 때는 암기해서 외우고 또 그다음 잊어버리고 응, 응, 그런 모습들을 제 스스로 보면서 응, 좀 내가 지금 가슴 뛰는 일을 응, 해야겠다. 응, 응,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응. 자퇴를 결심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어, 집안에서는 난리 났었죠. 뭐, 기숙학원 그러겠네요. 1년 보내놨더니 네, 보내놨더니 응, 이제 자퇴를 한다고 하니까 어, 아무튼 설득 기간이 오래 걸렸고 저한테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또 제가 그 ROTC였거든요, 대학교. 아, 막 훈련도 받고 응, 이런 과정이었는데 하면 또 바로 이거는 못 가고 이제 군대 입대를 해야 그쵸. 되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뭔가 영어로 막 수업을 하셨는데 뭐 회계, 경제 이런 이론보다는 기획안 작성, 뭐 트렌드, 음, 음, 시세 분석, 블로그, 뭐 페이스북 음, 광고 이런 게 더 배우고 음, 싶은 거예요. 어, 그래서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걸 배울 때 음, 아무리 먼 곳이라도 막 찾아가서 강의를 듣고 어, 이런 또 1초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내 모습을 어, 보면서 어, 하기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정말 어, 간절할 때 뭐, 어,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서 그때 어, 얻자 해서 이 자퇴를 결심하게 됐고 그리고 자퇴를 하자마자 그 다다음 날 네. 창업을 했어요. 어, 그래서 대단하시다. 예. 네, 창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되게 막연했죠. 뭐 세상을 바꿀 축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어, 꿈을 어, 가지고 네, 뭐 자본금은 뭐 몇백만 원 아르바이트해서 모았던 그게 네, 돈이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영업도 하고 음, 되게 적은 인건비를 가지고 일할 사람들도 모집하고 그 음, 사람들이 계속 떠나는 모습들도 응, 보고 응, 솔직히 말하면 매 순간 절망이었어요. 이게 20대 초 음, 22살인가 창업을 했으니까 음, 어, 그래서 그때 사실 처음으로 막 이 꿈을 포기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쵸, 어렵죠. 예, 예. 음, 어리기도 어리고, 어. 맞아요. 그동안 이제 계속 인건비나 임대료 이런 빚처럼 계속 그쵸? 예, 쌓여왔잖아요. 예. 네, 그런 좀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 창업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압구정 로데오 거리를 되게 자주 놀러 갔었거든요, 친구들이랑. 네, 예, 근데 그 시기에 제가 한 22, 셋? 뭐 그쯤 됐을 예. 때 압구정 로데오 상권이 엄청 낙후됐었어요. 아, 네. 주말 저녁 시간에 그 메인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한 뭐 2, 3, 10명, 20명 예, 예, 정말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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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보고 나 음. 여기 한번 살려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 내가 네, 기획자인데 예.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그냥 아, 무작정 제안서를 쓰기 시작했고 어, 제가 썼어요. 그냥 무작정 제안서를 썼고 어, 강남구에 찾아갔어요. 예. 뭐 구청에, 부모님이랑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찾아갔어요. 왜냐면 뭐 뭘 모르니까요, 어, 아무것도. 근데 뭐 1층에 가서 나 뭐 강남구 지역 활성화 시키는 축제 만들고 어, 싶은데 어디로 가야 어, 되냐. 어, 뭐 지역경제과로 한번 뭐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4층에 올라가서 네, 지역경제과 갔는데 또 입구에 계시는 어떤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응, 뭐 누구를 찾아가라, 누구 찾아가라 이렇게 한 뭐 응, 정도 거쳐서 응, 어떤 이제 그때 당시에 응, 주임님이셨던 이제 주무관님을 만나게 됐는데 네. 어, 정말 어린 친구가 그치, 와서 그치. 제안서를 이렇게 보여준 거 약속하고 온 것도 아니고 네, 네. 근데 그분이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뭐 어, 이거는 이런 게 좋고 어,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다. 어,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어. 저는 사실 이제 그때부터 한 몇 년간은 그게 당연한 공무원분들은 원래 이렇게 친절하시구나. 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로 엄청 네, 친절하게 피드백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 저는 이제 그 이후로 막 3달 동안 거의 계속 찾아가면서 제안 음. 주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었거든요. 어, 계속 그 같은 분을 찾아가서,
네, 이렇게 같은 분이요. 해왔다. 예, 예. 추정했다. 음. 근데 그 당시에 그 주임님뿐만 아니라 그 담당 팀장님, 뭐 과장님까지도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 좀 어, 젊은 청년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 감사하게도 원래는 이제 강남구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이 어, 그 상인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상인회 예, 협동조합 예, 예. 사단법인 뭐 이렇게만 아, 지원할 수 있는 그 아, 상인회만 지원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네네네. 사업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민간에서도 음, 도전하려는 또 많을 수도 있다 이런 기업들이나 음, 청년들이 음,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성장님께 건의를 드렸나? 어쨌든 민간이랑 컨소시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어, 생겼어요. 어, 그런 이제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어, 그때 사단법인 압구정 로데오라는 그 상인회랑 어, 컨소시엄에서 이걸 지원을 이제 했어요. 어, 뭐 엄청 그때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그중에 한 어, 5개 상권을 뽑았던 것 같아요. 강남구에 있는.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첫 열매였어요. 제가 한 아, 사업을 한 열매라서. 와, 대단하시다. 어, 강남구 이제 압구정 로데오에서 이제 페스티벌 거리 축제를 네, 하게 됐고 네,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되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예, 예, 압구정 로데오는 정말 핫한 거리였었어요. 제가 맞아요. 어렸을 땐. 엄청 핫한 거리였었고, 다들 논다 하는 애들은 전부 다 압구정동에 모였었고, 맞아요. 야타족부터 시작해서 뭐 오렌지 쪽, 예, 난리였었는데, 예, 어느 순간 압구정이 이제 가로수길로 다 옮겨가면서 확 황량해졌었죠.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안서를 쓰면서 뭐 어쨌든 그게 좀 좋은 계기가 성과를 돼서. 거두게 네, 됐고 예, 상권 어, 활성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음, 뭔가 내 이름으로 축제를 만들 수 있다는 네, 생각에 어, 그 사업 선정 전후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압구정 로데오를 찾아가면서 한 음, 300건 넘는 점포들이 네, 상권 점주님들이랑 대화를 했어요. 설득해. 네, 네, 그래서 그때 아마 구에서 나왔던 예산이 600만 원, 700만 원 이 정도 어, 됐었고 또 어, 가구단비 매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네, 점주도 한뭐 1, 200만 원 매칭을 해야 네, 되는 네, 그렇게 해서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어, 1000만 원 좀 안 되는 네, 예산으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시설물이나 이런 콘텐츠보다는 이제 지역에 있는 상권 한 명 한 명 상인분들 그들이 네, 판매하는 물품 하나하나가 콘텐츠가 돼야 된다라는 그 결론이 그쵸, 내려졌고 네, 그래서 막 매일매일 만나러 다니고 어, 그리고 주변에 뭐 방송사 뭐 협찬해 줄 수 있는 기업 이렇게 어, 하나하나 설득을 하다가 이것도 뭐 말하면 진짜 하루 오늘 밤새 진짜 얘기할 밤새는, 네, 그러겠네요, 네, 아무튼 요거는 이제 네, 그런 힘든 과정들이 어, 있었지만 어쨌든 처음 이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되게 욕심도 많이 있었고 음, 그때 이제 진행했던 게 이제 압구정로드 힐링 페스티벌이었고 음, 한 25개의 점포에서 네, 기간 동안 30%에서 50% 할인을 해주셨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제일 큰 컨텐츠였죠. 네, 네, 할인이, 네, 거의 한 50% 가까이 음식점 어, 뭐 다 할인을 해주시니까 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어, 왔었고, 뭐 버스킹 공연부터 야, LED 어, 경관, 그리고 어, 카페 공실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공실 활용해서 작가분들 전시회를 했었어요. 시 작가. 그때 아, 당시 글배우라는 좀 SNS에서 유명한 작가님이 이제 어, 공실에다가 이제 그 작품들을 걸어서 막 전시회도 하고, 어, 사실 거의 돈이 들지 않은 이제 음, 행사였는데, 음. 이때 YTN에서 생중계를 나왔어요. 중계차 가지고 와서. 이건 그래서 어떻게 엮였어요? 그냥 연락 오셨어요. 네. YTN에서? 네. 어떻게 그러지? 그래서 뭐 블로그 뭐 제가 어쨌든 홍보해봤자 엄청나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뭐 그치, 블로그 예산이 안 되니까. 부에서 이제 보도자료 몇 개 내주신 거 그 어, 정도였을 텐데 아무튼 어떻게 연락을 또 주셔가지고 어, 그런 생중계도 해주시고 보도자료도 정말 많이 네, 주고 그래서 당시 제가 봤을 때 한 일평균 유동인구가 뭐 500명, 뭐 어, 많아봤자 1000명, 한 이 정도 정말 어, 납부된 어. 수준이었는데 이때 축제 방문객이 한 10,000명 정도? 매일? 예, 아니 축제 기간 동안 아, 하루 이틀. 축제 기간 동안에? 네. 어,
그래서 하루에 뭐 거의 한 1000명 정도씩은 왔겠네요. 1000명 더 됐겠다. 하루에 한 5천 명 정도? 아, 이틀 하신 거예요? 네, 이틀. 아, 이틀 하셨구나. 오. 이틀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헷갈리는데. 음. 아무튼 한 1000% 정도 왔다라고 이제 집계를 했었는데, 어, 그리고 이제 메인 거리에서는 또 골목 상권에서 매출이 한 15% 정도 이제 끝나고 올라가고. 네, 올라갔다고 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 물론 이제 이면도로나 이제 골목 쪽에는 뭐 큰 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어, 계셨는데, 어, 아무튼 이때 사업을 좀 계기로 해서 사고 활성화 사업을 계속했어요. 이게 이제 아, 제2회 두 번째 이제 압구정 로데오 페스티벌. 어. 이때는 패션의 거리잖아요, 예, 거기가. 예, 그쵸. 패션을 주제로 이제 어, 거기 막 엄청 그 유명한 어, 대기업이랄까요? 그런 브랜드들이 네, 많았거든요. 예. NBA, 뭐 뉴발란스 뭐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 어, 거기에서 한 여섯 일곱 군데가 협찬을 해주셔서 어, 그 옷으로 전시회도 하고 소문이 잘 났구나. 예, 지역 학교 한국 무슨 종합예술학교 있었는데 음, 거기 학생들이랑 연계해서 패션쇼도 하고 아, 이런 페스티벌뿐만 예, 아니라 이제 또 이런 게 소문이 나서 예. 음마상가 제가 온라인 콘텐츠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 설 명절 대장터라고 이제 아, 그때 좀 프로모션이나 붕업할 수 있게 네, 이제 네, 네. 들 앵커 스토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 그런 분들을 이제 촬영해서 네. 뭐 아, 이런 활성화 사업들을 이제 좀 하게 된 주로 계기가 상권, 네. 그래서 뭐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겪으면서 음, 그 남자라면 이제 가야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예, 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예. 멈추고 갈 것이냐 지금 이제 좀 어, 시작되는 것 네, 같은데 예, 예, 갔다 와서 다시 새롭게 뭔가 예. 할 새로 시작을 것이냐. 하느냐 네. 하다가 군대 가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의외의 선택을 많이 하셨네요. 네, 어쨌든 멈춰야 된다면 네. 지금 이제 더 뭔가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 전에 아, 멈추는 게 아, 맞다고 판단을 했고 어, 그때를 가서 했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지금 아직까지 엄청 우물 안의 개구리다. 이런 어, 이제 축제들도 하고 뭐 많은 축제들도 이제 뭐 영상이나 유튜브 통해서 세계의 축제들 그때 많이 봤었는데 책도 많이 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하는 것들은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음, 음. 번역을 하면 취직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했지 넓은 세상을 못하는 보니까, 프로젝트도 시행착오가 많았고 네네네.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패션쇼를 할 때 네, 트레일러 네, 네, 화물차에 패션쇼 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고 네, 그래서 트레일러가 이제 노래를 큰 소리를 틀고 열다가 트레일러 네, 양쪽 뚜껑이 이제 열리면서 네, 거기서 네. 모델들이 내려가면서 패션쇼 하는 걸 기획을 아, 했었거든요. 아, 근데 모델들이 패션쇼 할 때 아, 갑자기 노래가 꺼지는 거예요. 아, 아, 근데 이제 막 무전으로 이거 어떡하냐고 계속 했는데 저는 원인을 모르는 거죠.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발전기로 그 네, 음향을 틀고 계셨는데 그 네. 기름이 없는 거예요, 발전기.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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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어머, 연습해 본다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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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 어, 하나의 그냥 예시로 드린 건데 그런 네. 사고들이 엄청 많았었죠. 실제적인 시행착오를 하셨네. 예. 정말 많았어가지고 아 난 배워야겠다 더 네. 내가 지금 이 행사라는 게 내가 한번 잘못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피해를 볼 있는 수 거고 있으니까. 예. 다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생각에 이제 회사를 취직하겠다 이런 음, 생각을 하게 됐고 음. 그래서 전역하자마자 아마 한 일주일 뒤에 어, 행사를 취직을 했어요. 어, 그래도 국내에서는 꽤 큰 정부 행사를 어, 입찰가 많이 하는 어, 어, 되게 멋있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어, 행사를 배우고 그때 이제 네. 입찰 사업도 배우고 뭐 정부 PCO요? 네네 PCO에 이벤트 회사 말고 PCO에. 이벤트 회사 아, 다 약간 하는 데구나. 아, 주로 근데 공공 행사를 많이 네네. 해서 네. 그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많이 배우고 어, 또 거기에 다니다가 또 이직도 했어요. 그 어, 공연 기획사 그리고 BTL 프로모션 공연 객사. 예, 네네네. 그런 걸 이제 주로 하는 아마 어, 업계에서는 정말 유명한 말하면 다 알 정도의 그런 좀 좋은 회사에 어, 다녔어 어, 많이 배우는 동안에도 그냥 제 꿈과 제 비전이 음, 있잖아요. 네.
당연히 회사랑 같을 수 없겠죠. 그게 네, 제가 보면 네, 그쵸. 그분들도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읽어 오셨을 음, 거니까. 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제 상충하다가 음. 배움에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당연히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회사에 이제 다니시면서 배워도 배울 게 더 많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네, 저도 네, 끝이 그쵸. 없다 생각을 했기 세상이 또 변하니까,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아직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음, 다시 한번 사업을 이제 음. 꿈꾸게 됐어요. 어,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된 게 2018년, 한 6년, 7년 전일 것 같아요. 6주년 되셨구나, 창업하신 지. 예, 두 번째 어, 창업인 거죠. 어,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창업으로 무브컬처라는 네,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됐고, 음, 그때부터 이제 무브컬처는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이력이나 경력들이 다 이제 무브컬처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 음, 여기까지가 사실 제가 이 업계를 꿈꾸게 됐고, 음, 살아왔던 어떤 음. 되게 최대한 요약해본 네, 과정들인데, 네, 네, 네. 이걸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음, 싶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단순히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음, 하는 거거든요. 음, 음, 그러다가 세상에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음, 미치는 음. 사람이 되고 네, 싶다라는 네, 네. 그런 생각까지 좀 확장이 돼서, 어, 어, 이렇게 뭐 하게 된 거고. 어. 근데 이제 생일 이렇게 파티에서 되게 커졌어요. 그렇죠. 예, 네, 네, 많이 커졌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실행으로 할 수 있는 어,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광고를 통해서, 네, 누구는 봉사를 통해서, 네, 누구는 뭐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서 네. 할 수 있지만 제가 선택한 거는 문화기획이라는 네, 음, 거였어요. 음, 그 문화기획에도 정말 다양한 사실 음. 문화기획이 뭐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저, 개념적인 것들만 어, 있잖아요. 저는 어, 그 중에서도 축제, 음, 뭔가 이제 지역 축제, 네, 페스티벌형의 어, 것들로 앞서 말한 나의 꿈들을 좀 음. 실현, 사람들에게 네, 보여주고 싶다, 어, 이루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음, 아시겠지만, 뭐 세계 3대 축제라고 하는 것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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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뭐 리우, 네. 예, 삿포로. 카니발, 뭐 삼바 네, 네, 축제, 삿포로 축제, 뭐 네, 옥토버페스트 네, 이런 3대 축제라는 것들이 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 라토마티나를 3대 축제에 넣기도 하더라고요. 미모아트 축제를. 그래서 네. 이런 3대 축제들을 보면서 아, 이런 아, 축제를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어, 되게 어, 오래전부터 한 10년 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어, 꿈을 어, 보면서 개개인의 측면에서는 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런 축제장에서 개인은 하나 음, 돼서 열광한다. 네, 네, 그래서 이 하나 된다는 것은 어, 만남이 있고 음, 그들이 무언가에 공감을 하고 음, 그리고 유대감을 쌓는 과정. 음, 그리고 열광은 되게 사람마다 좀 다르게 음, 감정을 음, 느낄 수 있지만 음, 몰입해서 설레고 기쁘고 감동하고 오열하기도 하는. 음, 아, 정말 개개인의 인생에 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음, 그리고 1년 내내 그걸 기다리는 활력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음, 사회적으로는 음, 지역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음, 전체적인 문화 산업에 이바지하면서 또 도시에 활기를 주는 정말 멋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었어요. 그, 제가 이제 예전에 찾아본 거라서 출처를 못 적었는데 그거 한번 네, 불러보면 좋것 같아요. 음, 경제적인 이게 옥토버페스트 독일 맥주 아, 축제의 경제적 네, 효과라고 이제 어떤 분이 적어놓은 거라서 뭐 음, 확실한 가치는 잘 모르겠는데 음, 그 한 10일 한 2주 가까이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8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대요 예, 그동안. 예, 예. 맥주는 600만 리터가 어, 팔리고 닭은 70만 마리. 어, 경제적 가치는 뭐 1조 4천억에 음, 달한다. 음, 그리고 사실 앞서 말씀드린 세계 3대 축제가 다 뭐 유명한 나라에서 뭐 진행이 되긴 하지만 정말 그 나라는 몰라도 그 축제는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쵸, 유명한 그쵸, 그쵸. 축제들은. 예, 예, 예. 그 브랜드가 가진 힘. 어, 그 동안에는 그치. 도시 어, 전체가 그 예. 송크라도 그렇잖아요. 그 도시 손가락, 전체가 그쵸, 그쵸. 예, 네, 예, 활력에 가득 차고 예. 모든 사람들도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음, 그래서 이런 이제 꿈들을 제가 꾸게 된 거 지금도 꾸고 있고요. 어, 어.
그래서 이제 회사의 미션과 비전을 어, 수립하게 됐는데, 먼저 키워드부터 좀 도출을 해봤어요. 네. 나는 개인적으로는 주변 음, 사람 기쁘게 하고 싶고, 사회는 선한 영향을 미치고 음, 싶어. 음, 이것은 나의 진심이 음, 담겨 있어. 네. 중학교 3학년 때부터의 지금까지 진심이 어, 담겨 있고, 그리고 그동안 정말 어, 포기하고 싶고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 내가 이겨냈던,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어, 같이 해줬던 사람들. 음, 그리고 이 힘들었던 과정들이 뭔가 되게 고생스럽다기보다는 되게 설렘, 가슴 뛴 그런 음, 활력이 됐다는 거. 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회사의 비전을 음, 설립을 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진심을 함께 할 때 삶의 음, 활력이 된다. 제가 음, 이 과정들을 겪었고, 음, 이런 과정들을 사람들한테 음, 공유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음, 지금 무브컬처의 미션이 음, 문화교육으로 세상에 활력을 선사하자. 어, 개인, 나아가 도시,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활력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네, 네. 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상향, 어, 비전은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비전 선포식 하면서 또 바뀌듯이. 네,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 뭔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 진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음, 이런 다양한 문화예술적인 경험을 제공하자. 그런 기업이 되자. 이런 음, 미션을 수립하게 됐고, 음, 슬로건으로는 이제 딥다이브 투게더. 음, 힘을 함께 하자, 함께 네, 빠져들자 이런 네, 것들을 하게 됐어요. 어, 앞서 말씀드렸던 미션과 비전 그리고 이 네, 슬로건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의 비전 프로젝트, 네, 비전 사업 영역이겠죠. 사업 네, 영역 첫 번째로는 네, 무브 이벤트라는 이름을 지어서 문화의 진심이다 어, 네,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입찰 사업이나 아니면 뭐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그런 정부, 음, 지자체, 기업 음, 행사들을 매 순간순간 기획할 때마다 진심을 담아서 뭔가 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하나 그리고 어, 그 행사의 목적이나 취지들이 되게 다 공적인 목적들을 많이 취하고 그쵸.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공적인 활력을 좀 제고할 네, 수 있는 그런 어, 사업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어, 나가자. 이게 이제 첫 어, 번째 사업이고요. 두 네, 번째 사업 영역은 이제 무브스쿨이라고 해서 음. 저희가 교육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청년 네, 문화자를 양성하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꿈에 진심인 사람들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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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 그 진심으로 하나 되는 음, 놀이터, 약간 음, 문화기획자들의 놀이터를 만들자. 음, 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음, 막 시즌 1, 2, 3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네, 이제 뭐 배경 지식, 한 10주차 강의로 해서 어, 배경 지식부터 직무 지식, 어, 그리고 기획회의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어, 제가 총괄해서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시장은 이제 좀 유명한 전문가분들 모셔서 이렇게 어, 하고, 어, 이 학생들이 실제로 행사가 이제 마무리됐, 이 교육이 그게, 마무리될 때 네. PT를 해요. 팀을 구성해서. 아, 네네네. 기획 PT를 해서 선정된 1위 팀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줬어요. 실제 개최될 수 행사할 있게. 수 있게. 예. 이 교육비도 많이 받으시나요? 얼마 못 받으실 텐데. 한 40만 원, 5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한 아니, 사람. 그렇게 해서 행사까지 해주는 비용에 다 쓰는 거네요, 결국은? 예, 이 돈을 버는 사업은 아니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 야, 이거 그래서, 하기 쉽지 않은데. 네. 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실제 이 분들이 행사를, 뭐, 본인들이 기획했던 1등 했던 게, 뭐,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막 본인들이 막 한 300% 정도 달성할 정도로 되게 어, 좋은 반응을 얻어서 실제 개최까지 했었고,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즌 때는 좀 국내 유명한 총감독님들을 모셔서 응, 응, 컨퍼런스를 했어요. 한 5시간, 4시간? 엄청 어, 길게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응, 응, 그래서 DDP를 빌려서, 응. 실제 청년들한테 선배 기획자들이 들려주고 경험했던 얘기. 그런, 네, 그런 문화기획 스토리를 얘기하는 그런 예, 강의들도 예, 진행하고, 이제 시즌 3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뭐 막 쉽지는 어, 않은데 계속해서 네. 이제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홍보해서 모집하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시네요. 쉽지는 않습니다. 모집하는 게. 어, 근데 생각보다 이제 네. 문화기획이라는 게 생소하긴 하지만 청년들이나 관심은 학생들한테는 진짜 많아요. 메리트 있는 네.
네, 유니크한 어떤 네, 직업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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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또 여기 많은 학생분들이 보실 테니까 네, 네, 좀 별개 얘기지만은 하나 네, 말씀드리면 이 일이 우리가 하는 문화기획, 뭐 네, 이벤트, 축제, 네, 행사 기획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말 만능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고 네, 모르는 게 없다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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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사소한 다양한 행사를 하니까 우리가. 진짜 한 1,000개를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뭐 화면, 뭐 아, LED 음향 시스템 다 알아야 되고 응, 대작물의 렌탈에 뭐 대작물 하나만 얘기해도 타공법 알아야 되지, 재질 응, 알아야 되지, 응, 정말 막 인테리어 알아야 아, 되지. 맞아요. 이렇게 네. 만능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음, 저는 사실 이 업에서 일한 사람은 어떤 직종을 하더라도 맞습니다. 할 수 다 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생각을 맞아요. 해요. 네, 네, 그래서 진입장벽이 오히려 그 사자 붙은 직업들보다 어, 전 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어. 그것들은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고, 음, 그리고 뭐 어쨌든 제 생각이지만 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아무튼 전 그만큼 그 이상으로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어, 하기 때문에 네, 네. 많이들 좀 꿈을 가지고 관심 갖고 맞아요. 버텨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음, 음, 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어쨌든 사실 여기까지보다도 제일 궁금했던 게 이제 무브살롱 네, 교수님 보고 네, 가셨던 그 세 네, 번째 사업 분야예요. 이건 네. 취향의 진심이라고 해서 어, 어,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이 이제 무브 이벤트가 좀 큼지막한 음, 몇만 명 단위로 오는 행사. 어, 축제 이벤트라고 보고 음, 축제 기획 학교가 어떤 작은, 문화교육 꿈꾸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음,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 누구나. 모든 네, 개개인들의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문화기획으로 그쵸. 취향이라는 걸 잡았어요. 음, 그래서 이거는 뒷부분에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거라서 네, 간단하게 이렇게 네, 넘어가고, 이 무브살롱을 설명하기 위해 두 번째 설명드려야 될 것이 로컬의 문화예요. 네, 보니까 그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 그러니까 네, 이미 지역 상권 기획자, 지역 관리 회사 이런 분들이랑 인터뷰한 것도 유튜브에 네, 많이 네, 네.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여기는 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아, 네,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고 네, 제가 지금 어, 추구하고 있는 어, 몸담고 있는 서초구 양재천길의 로컬 문화에 네,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리려고. 네. 양재천길은 이제 살롱인 양재천이라는 음, 로컬 브랜드 BI를 개발을 했어요. 음, 좀 의아하죠. 살롱이라는 개념 자체도 예. 어, 누군가는 좀 부정적인 그걸 떠올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사무실이 양재천에 있으시죠? 저희 사무실 네네 네, 양재천. 그쵸. 예, 사무실이 양재천에 있으시고, 예. 네. 제가 양재에 한 30년, 아, 30년 이제 살았고, 어, 그리고 사무실도 서초 양재천 예, 쪽에 있고, 어, 그래서 사실 잘 알아요, 지역을. 네, 지역을 잘 알기도 하고, 관심이나 애정도 많고. 어, 그래서 뒷부분에 한 번 더 얘기하긴 하겠지만, 그 지역에 되게 오랫동안 살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 살지 않더라도 음, 되게 잘 아는 음, 개개인들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정말 많이 음, 기여할 수 있고 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음. 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부분이 네, 좀 있어서 네, 아무튼 말이 좀 샜는데 그 살롱 양재천이라는 로컬 브랜드가 있는데 설명 좀 드리면 음, 양재라는 음, 곳이 음, 그냥 단어 어원상 음, 역사적으로 음, 어질고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음,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음, 역사적인 것도. 그리고 음, 양재천은 음, 현재 지금도 음. 정말 많은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 그쵸. 네, 그리고 교류로 가득한 네, 공간이. 네, 그리고 살롱이라는 거는 음, 쉽게 얘기하면 각자의 취향을 교류하는 사교의 장 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또 이제 네, 네, 살롱이라는 거의 어원까지 설명하면 또 엄청 길어져가지고 네, 궁금하면 검색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쉽게 사람들은 모임 문화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모임 문화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기존의 그 모임들은 학연이나 혈연, 응, 지연 중심의 동호회나 동아리 형태로 많이 있다고 네, 네, 하면 네, 이거는 취향 중심이에요. 정말 아, 세분화된 아, 초개인화된 취향 네, 중심으로 느슨한 연대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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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크게 많이 다를 것 같고 아,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 응, 양재, 음, 천, 그리고 음,
이 모든 방금 설명드린 모든 것의 중심 양재천길에서 응. 취향과 교류가 가득한 살롱 문화를 형성하고 싶다. 이 음, 제가 추구하는 음, 문화와 그리고 서초구 지자체에서 추구하는 문화 그리고 음, 상인분들이 또 음, 생각하는 어떤 문화의 교집합이 네, 살롱 네, 네. 양재천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취향이라는 게 사실 지금 엄청 이슈화되고 있는 이미 네, 몇 년 전부터 네, 트렌드라고 네, 생각을 네, 네, 해요. 취향 네,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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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개인화된 취향으로 뭐 정말 마라탕 모임, 뭐 종이 네, 비행기 날리기 모임, 뭐 네, 이런 것 네, 예, 예, 예. 맞아요. 이 정말 초기화된 취향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인생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고 어, 나를 나의 어떤 그런 그 슬럼프나 이런 거를 극복하게 만드는 원동력도 될 수 있다. 네, 예, 예, 그런 믿음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어, 여기서 취향이란 단순히 좋아하는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 뭔가 더 나아가려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어, 생각해요. 어, 진심. 그 어, 추구하는 삶의 방향. 음, 그리고 살롱은 되게 사회적 고립 그리고 경쟁 사회 속에서 느슨한 연대를 추구하고 음, 각자의 나만의 고유한 취향을 교류하면서 삶의 활력을 채워나가는 사교의 장 음,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음, 양대천길의 상권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정말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많이 없고 대부분 이제 비프랜차이즈 로컬 점포들이 그렇죠. 맞아요. 많아서 이 맞아요. 개개인의 점포들이 소상공인의 취향과 개성, 어, 역사와 철학을 담고 있는 아, 그러네, 진짜. 아름다운 카페나 와인바들이 많다. 이런 네, 기술이 압도적으로 높다. 네,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좀 어, 뭔가 독창성이 가득하고 개성이 가득한 양재천길은 어,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취향을 교류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교류하는 살롱 개체에 최적화되어 있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어, 있고 어, 그래서 이런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다양한 재능의 크리에이터가 교류하고 좀 음, 다채로운 취향과 로컬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는 양재천길. 이곳이 네, 바로 살롱인 양재천길이다. 이렇게 어, 좀 말씀을 짧게 요약해서 네, 드리고 이제 제일 어, 궁금하셨던 어, 무브살롱에 대한 얘기가 1번과 네, 2번에 거쳐서 나오게 되는데 네, 1번에 설명드렸던 그 무브컬처의 미션과 비전 네, 그리고 두 번째 설명드렸던 어떤 로컬 문화 어, 확산에 대한 목표가 네, 있었잖아요. 네, 그거의 교집합이 교류, 교류, 그러니까 만남, 함께, 네, 네, 그리고 활력, 이 두 네,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활력 안에는 활성화, 음, 개개인의 그 활력도 있을 수 있지만 지역 음, 상권, 도시 전체의 뭔가 상권 음, 전체 활성화, 음, 이런 교집합에서 음, 탄생한 게 이제 무브살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브컬처, 네, 네, 무브컬처, 무브살롱, 무브스쿨, 뭐 에, 이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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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무브살롱이 뭔가 취향이나 취미가 어, 음, 활력을 얻기 위해서 좋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음, 지금은 사실 그 어떤 때보다도 음, 이것에 진심인 시대가 왔다. 음, 그리고 진심이 나만의 가진 어떤 진심이 취향이 되고 그 음, 취향은 뭐 취미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음, 평생 이루고자 하는 꿈의 형태로 드러날 음, 수도 음. 있는데 이것을 함께 했을 때 인생의 활력이 된다. 이런 약간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네, 무브살롱. 네, 네, 네. 어, 그래서 어떤 취향이나 취미를 공유하는 그런 어, 만남을 우리가 촉진해서 음, 인생의 활력, 개인, 나가 도시의 활력을 좀 부여하자. 음,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무브살롱의 또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단순히 구경하는 축제가 음, 아니라 음. 참가자 한 명, 왜냐면 개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네, 존중하고 그걸 즐길 수 교류하기 위해서 있다. 만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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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들이 약간 주인공이 되는 그들이 예.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그런 음, 이제 살롱 음, 문화를 추구하고 있고 음. 뭐 모르겠어요. 최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최초예요. 최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네, 응, 대한민국 최초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네, 있는데 네, 취향 취미에 진심인 사람들이 함께하는 축제형 네. 살롱이다. 어, 페스티벌형 살롱은 아마 국내에서 처음이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쵸? 하고 어, 있고 어. 그리고 지자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음, 그 지역사건화 양재천 축제이다. 네, 네. 그래서 정말 놀라워요. 민간이 주도한다는 게.
네. 이게 양재천에서 축제를 일반적인 기업이 할 수 없어요. 당연히 네,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네, 보니까, 네, 네. 제가 양재천에서 축제를 하게 된 계기, 이것도 사실 하루 종일 걸려 얘기하려면 아, 엄청 긴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제가 상인회에 어, 상인회랑 공동주최, 상인회 소속 공동주최라는 네, 것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어, 그리고 일단 모든 비용을 또 무브컬처에서 네, 다 대고, 충당하기도 하고,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어, 상황과 그리고 지자체와 생각하는 니즈, 그리고 음, 시민들한테 어떠한 그 경험과 기회를 공공성이 줄지. 이제 시민과 상인에게 줄 수 있느냐가 음, 좀 주된 축제를 할 수 있게 된 명분이 됐던 것 어, 같고요. 어, 그래서 사실 상인회가 공동주체가 아니었다면 아마 개최가 음, 양재천에서 힘들지 음, 않았을까. 음, 대관하는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이 축제형 살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모임, 뭐, 나가면, 네, 그, 모임 그냥 같이 즐기는 거잖아. 배드민턴 모임 그쵸, 나가면 그쵸. 배드민턴 같이 예, 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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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러닝 모임 가면 같이 뛰고. 뜨고, 예, 근데 이 축제형 어, 살롱이라는 거는 뭔가 그런 일반적인 모임이나 살롱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어, 더 새롭게, 더 특별하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축제형 살롱이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혹시 예, 좋아하는 취미 있으세요? 특별히 없어요. 만약에 뭐 요즘에 또 캠핑이 핫하다고 하니까 아, 캠핑 모임, 캠핑 살롱 이렇게 하는 네, 것들 보면 그냥 같이 캠핑 가서 캠핑 가는 맛있는 거 먹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만약에 축제형 살롱으로 캠핑을 주제를 잡는다. 어, 그러면 뭐 국내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 모아서 캠핑 팝업 스토어를 여는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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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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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면은 뭐 패션을 요즘에 또 관심 있어 한다 하면 패션 관심 있어 하는 모여서 대화 나누고 뭐 옷 교류하고 이런 게 해서 끝나지 아니라 뭐 패션 컨테스트를 연다든지 위크를 연다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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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새롭게, 더 특별하게 어, 이런 의미가 네, 담긴 거죠. 기획이 어, 들어갔다는 거, 문화기획이. 네, 네, 네. 음. 어, 어떤 우리의 문화기획 노하우가 담긴 역동적인 음, 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음, 또 다른 특징은 이제 시즌제 살롱이다. 음, 그래서 첫 시즌 때는 저희가 이제 런칭으로 네, 주제를 잡았고 브랜드를 알리는 네. 두 번째부터는 그 주제를 변화시켜서 다양한 취향을 경험할 수 있게 어, 취향을 주제로 잡고 그걸 어,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깊은 교감을 할 수 있게끔. 어, 근데 이거는 바뀔 수도 있어요.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매 시즌마다 주제를 바꿔서 하고 있는데 음, 정말 특별한 장점이 있고 유니크하잖아요. 네, 주제를 네, 바꾸는 그쵸. 게. 주제가 바뀌니까, 예.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령에서 머드 축제를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같은 장소에서 응, 고령 모래 축제를 예, 한다든지 뭐 한다, 그치, 그치, 뭐, 예, 그쵸, 예, 이런 예, 거니까 예, 예.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뭔가 통일성에 어, 충분하든지 기대하는 바라든지 응, 응, 그런 것들에 좀 단점이 있어서 그런 그치, 게 통일성이 어긋나고 응, 또 뭔가 축적되는 느낌도 좀 적긴 해요. 예,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겠지만 음,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시즌별로 주제를 다양한 취향을 어, 경험하기 위해서 어, 뭐 예시로 이렇게 네, 네, 포인트 런이 적어놨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지역 자원, 네, 살롱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양재천이라는 그 살롱 문화, 양재천길의 중심지에서 개최되고, 음, 지자체와 함께하며 지역 음, 상권이랑 같이 축제를 만드는, 시간, 그 지역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음, 살롱 축제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도, 뭐라고 해요, 컨소시엄, 이 구성 자체도 살롱인 거예요, 저희는. 네. 그러네요, 네. 각자의 니즈가 있고 취향이 있고 가치관이 예, 있지만 공통된 것 같고, 네, 어쨌든 맞아요. 하나의 보여지는 모습으로 하나의 목적을 그쵸? 가지고 개최되는 거죠.